7월 28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2시간이나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 뉴스는 당연히 타이완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 우리가 이 미국이 발표한 백악관이 밝힌 그 내용이 그게 참 대놓고 말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백악관에서 밝힌 것과 또 중국 외교부가 밝힌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일보가 이 중국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친중적인 뉴스 같은 걸 잘 내보내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금 강하게 보호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지금까지 근래에 미국은 대만에 무슨 중국의 공격이 있으면 대만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또 군 훈련하는 거를 도울 수도 있다. 미군이 대만에 상륙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또 이제 대만도 미국에 아주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 많이 대량 구매를 했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이 침공하면 싸우겠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이게 정당 차원이기는 한데 어쨌든 대만을 국가로 불렀던 그런 것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백악관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하면 이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건 좀 뒤에 보기로 하고, 내내 이제 백악관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미국은 지금 대만과 중국 이거를 두고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 반대한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려는 것에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대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 지역의 평화, 안정, 이런 것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상 유지, 지금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중국에서는 대만은 중국 땅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책에 반발하지 마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는 힘이 빠졌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진핑하고 손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중국이다. 그리고 대만이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은 그 내용인데, 지금의 상황이 다르게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중국에 넘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신 약속받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진핑 대만하고 전쟁하지 마, 대만 침공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러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제 시사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조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한 편,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전쟁은 그만,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겁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북한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감각 좋은 겁니다. 북한도 전쟁을 할 것 같다고 하면 줄 거 다 주고라도 멈추려고 하는 정도로 지금 허약해 빠졌구나. 저 사람은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봐야 합니다. 힘이 없다는데 할 수 없죠. 대만을 중국에 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한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봐야 하겠죠. 자,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이 어땠느냐 하면은 연일 남중국해를 지키겠다. 아주 서슬이 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주며 뭐 영국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쪽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감시하고 훈련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대만을 내줬습니다. 지금 상태가 딱 좋아 이러면서. 그러면 힘이 빠지겠죠. 힘이 빠집니다, 이러면. 그런데 이 사이에 이 틈을 비집고 쑥쑥 자라는 데는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미국의 그 무기도 많이 샀지만 그런 그 기술도 이전 받는 조건으로 뭐 하고 있고, 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핵도 막을 수 있는 이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의 그 핑계,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북한 핵 막자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만 보고 있지만 역내의 이 지역 방어를 하겠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방어를 하겠다. 우리 리마연 지난 방송도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한국이 대만을 지키는데 거기에 미군 기지를 둘 의사가 있다고 해준다면, 그 정도로 지역 방어에 나서준다면, 그러면 우리도 한국을 다시 보겠다. 이러다가 이제 대만 내줬습니다. 그러면 대만도 필요 없고 한국도 필요 없겠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우리가 대만 그 문제까지 중국 방어까지 하겠다 이래갖고 국방비 대폭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땠습니까? 자위대가 여태까지 자위대는 자기
자기를 지키는 공격이 있을 때 방어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위험하다 하면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 알고 있죠. 그 말은 그냥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을 때 누가 일방적으로 쫓아가서 전쟁 일으키는 나라 있습니까?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꼈다 하고 전쟁하는 거지. 더구나 아베 총리가 그렇게 그렇게 세상을 떴고 이제 그 분위기가 일본에 살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황제를 위하여 천황을 위하여 하던 그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헌법만 바꾸면 된다. 이런 면에서 이 불안정한 21세기에 앞으로는 일본이 도약하는 시기가 이제 올 거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힘에 있어서도, 안보에 있어서도. 그런데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 내줬다. 골치 아프다. 이제 미국도 싸우는 거 싫다. 이 현상만 유지가 돼. 지금 상태로만 그냥 간다면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보면은 이번에 한국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예 말도 없지만 결국 이런 허약한, 병약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대만을 내줬는데 한국 내주는 건 어렵지 않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그겁니다. 북한 비핵화나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지금 있는 것이죠. 반도체 이런 것도 결국은 경제니까 말은 안보에 엮어놨지만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곳에 가서 밥 사주고 그 돈 지불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미국이 힘쓸 일을 만들지 않아주면 좋겠다.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건 없는 겁니다. 치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튕겼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능력이 안 되기도 하지만 양자 반도체는 한국, 대만 빼고 미국, 일본 둘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게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인가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잘 찾아서 꼼꼼히 칭찬을 막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한국이 아무래도 중국 무역 보복 때문에 확 미국 쪽으로 못 오는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이거 미국이 좀 막아줘야 된다.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도 냈죠. 그러면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는 게 바보라고 할 겁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 통상하는데 생필품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여기에 보복을 하는데 미국이 싫어다가 떨궈줄 겁니까? 대책이 없죠. 그래 미국도 미국이 먼저 살고 미국 국민이 먼저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참 묘한 사람이죠. 그 사람 주위가 다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코미디언 같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이 그렇게 많이 죽는 겁니다. 땅이 피폐해지고 앞으로 이 지구 환경도 나쁘고 살기 어려운데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도 그거 계속하는 사람들은 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바로 조코 위도도한테 털렸습니다. 이제 이거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 물론 얼마 전에 미국이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이제는 아세안이라든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을 이 인도 태평양 쪽에 들어오게 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너희가 돈 좀 풀어.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그 사기당했다 그럴까? 받을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모셔다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그 김건희 씨 또 잘 빼입고 가가지고 그것도 접대한 거 아닙니까? 굽신거리면서. 바보가 바보짓 하는 것은 재밌지도 않죠. 이제 이러니 미국이 좀 식었다. 이 대만이나 한국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식었다. 미국의 그 따뜻한 손길은 일본까지 와서 멈췄다. 항상 그렇지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그러면 중국한테 가서 꼬리를 쳐볼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미국이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지도 않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이게 보이죠. 그러니 뭐 권영세 장관 나와서 뛰고 무슨 심지어 임종석 씨까지 다시 거론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죠. 어떻든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뭐 원래 생각했었겠지만 통일을 추진할 겁니다. 통일 추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죠. 지금부터 해가지고 무슨 북한하고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 뻔히 보이는 게 유엔 총회, 그 다음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그거 말고 또 뭐 아시안 게임인가 뭐 전에 얘기했던 스포츠 행사 그 추진하는 거 해서 김정은이가 좀 온다든지 하면은 대박이다 이러면서 또 그거 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통일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그거야 해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한국의 그 정치 카르텔, 이 정치인 카르텔, 이 사람들의 습성은 불변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총 내려놓자 하고 자기 총부터 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통일하려면은 우리 헌법 고칩니다. 우리 멀쩡한 헌법 버리고 우리 헌법을 고치는 개헌 작업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뭐 여야가 없죠. 한마음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동지이고 한마음입니다. 그리고 개헌하면서 아마 신당 창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침을 하면 이렇게 일파만파로 다음 일들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